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이번 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에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벤트 내가 바로 질문왕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간은 2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평가 서식과 1등 하신 분들 평가 바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질문들, 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추스려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해리눔 해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리눔 해리님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요양원 평가인데 직원회의를 평가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내용이 직원회의 시 당일날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직원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라도 전원 참여를 해야 하나요? 이게 요양원 평가라고 하는데 요양원 평가는 직원회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회의 평가가 남아있는 건 방문그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직원회의가 없기 때문에 직원회의 자체는 평가에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당일날 근무를 하지 않는 분도 직원회의를 다 참여해야 되나요?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평가에선 전혀 관계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요양원 평가에는 직원회의가 없습니다. 아마 저번 정도의 아마 Q&A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리님, 요양원 평가에서는 직원회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사복이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네요, 사복이니님. 자, 재난상황 훈련 시 어르신 명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자, 재난상황 훈련에서 입소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입소자 명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만 해야 하나요? 자, 재난상황이라는 게 뭔가요? 기관에 갑작스럽게,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죠? 그럼 불이 났으면,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만 대피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완전하성 어르신들도 기관에 불이 나면 대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재난상황 훈련의 24명단은 전수급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수급자. 절대 참여 불가능한 이런 개념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수급자를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재난상황 훈련의 상상 평가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수급자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죠? 훈련 날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훈련이 2021년도 12월 10일 날 훈련을 진행하셨다면 10일 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입소하고 있는 전수급자 참여가 명단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응용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사진은 대표하는 모습의 사진, 그런 모습들의 사진을 해주셔야 되고, 평가관이 질의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완전하성 어르신들을 어떻게 훈련에 참여시켰냐? 아, 침상체 통째로 이동했다. 그죠? 아니면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대피를 시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명단은, 훈련했다고 하셔야 되고, 반드시 명단에 전수급자를 참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재난상황 훈련 시 그 당일날 근무하는 근로자의 명단도 항상 전부 다 넣어주시고 전체가 근로자들도 훈련에 참여한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질문 감사해요. 사복이님. 발음이 혀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해리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1등급 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1등급 와상 어르신은 실제 활동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자, 갑작스럽게 시설장님이 1등급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으세요, 시설장님이? 평가 마니아상에도 예외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진행하지 말라고. 이거는 복지사님 말이 맞아요. 시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지 및 프로그램의 체의 변경 안 하기로 했는데 시설장님이 대표님 얼마인 상황이라 시설장님 말씀대로 하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 시설장님이 대표님 엄마이신 거면은, 그죠? 가족간의 대표자 시설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영상 보여주시거나, 이걸로 인해 제가 잘못되면 시설장님 책임지라고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요양원에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한 요양원들은 그룹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룹을 나누라는 게 뭡니까? 어르신의 인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 노래 부르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자유로우실지 불가능하실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어르신의 상태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1등급 완상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을 100%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지 평가에서는 우리가 신체 프로그램 일주일에 3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전 수급자가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참여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화성 어르신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기관에서 완전화상 어르신은 즉 1등급보다 더 와상이죠.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관의 어르신들에게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시죠. 우리가 전 수급자에게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안에 동작들을 완전화상 어르신이 할 수 있으세요? 못하실 텐데요. 그럼 똑같이. 그럼 기능회복 훈련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 어르신에게 할 수 있게끔 도움 제공하라는 겁니다. 1등급 와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세요. 예를 들어 1등급 신체 어르신에게 신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어르신이 누워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풍선 던지기라면 어르신 풍선을 예전에 이렇게 던지셨자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대신에 1등급 완전 아성 어신 같은 경우는 신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 너무 격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단순화해가지고 제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으세요. 복사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하시면 프로그램 신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점수는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시달장님 대표자님한테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본인들이. 아니면 저희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다시 가끔 시달장님들이 협회 모임이나 이런 데 막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가끔 엉뚱한 얘기들을 듣고 오세요. 듣고 와서 야 이거 하지마 이러는데요. 피해는 결국 복지사님들이 봅니다. 왜냐고요? 지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복지사님, 예를 들어 시달장님이 한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해야 되는 걸로 다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야, 다시 해라 그래요. 그럼 그거 지나간 거 누가 다시 해야 됩니까? 복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화가 나시고 열이 받죠. 그 상황이 발생되면. 따라서 우리 복사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달장님한테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공단에 다시 문의하시던가 제가 여기 평가 하가장이라는 채널 교육도 받고 있지만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카페 그 댓글에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따라서 반드시 해주셔야 나중에 안 힘드세요. 복지사님이. 아셨죠? 그래서 선장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힘내세요. 혜리님. 자, 어이구, 혜리님 질문만 제가 많이 선정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혜림이 누군지 몰라요. 아셨죠? 자, 질문이 우리 시청하신 분들한테, 좀 요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기초든 어려운 질문이든 저는 기초나 어려운 질문은 상관 안 해요.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선정을 합니다. 자, 보호자회의 질문을 하셨어요. 보호자회의를. 자, 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호자 대표 항상 참여하시고 발언하시는데, 보호자회의 따로 해야 하나요? 자, 보호자회의라는 거는 우리 평가 항목에 수급자 참여 강화라는 항목에 있으세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 수급자들의 참여, 보호자들의 참여죠. 보호자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호자회의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셔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자회의를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매월 예를 들어 어르신 보호자들에게 뭐를 정보 전달을 하셨다면 그 근거 자료가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대부분 많이 없으세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자회의를 저는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6개월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보호자회의를 따로 반드시 해야 되나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저는 운영위원회 때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셨기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설장님은 따라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요 부분은 양쪽 다 맞고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시설장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따라해야 된다라는 시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또 하지 않아야 되니까 시설장님 말도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별도로 보호자들에게 하고 있느냐,
하지 않았다면 보호자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것도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회의 안 된다고 사복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만 만들어서 우편 발송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만 만들어 그건 보고회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새 같은 경우 저번에 응영편에서 말씀드려 정 안 되면 시사장님 나가서 커피숍이라도 보호자 대표 한 명이라도 불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끼리 만들어서 회의, 야, 이렇게 했어? 그럼 보호자가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보호자가 거기에 회신을 넘겨주는 거라면 참여가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보고서만 만들어서 우편 발송했다라고 보호자회의가 완성이 될까요? 그건 보호자회의가 아니잖아요. 그 직원회의인데요, 그거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평가관이 걸면 걸립니다. 아셨죠? 자, 우리 혜림님이 복지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설장님, 대표님이면 뭐 일 안 하시니까 시설장님 보고도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복사님이 나중에 모든 일을 다 하시게 됩니다. 아셨죠? 자, 고민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라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 LDAW0311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회적응 프로그램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장 기용 계획서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입소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신체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이랑은 다른 건가요? 자, 첫 번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신체나 여가랑은 달라요.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시는 게 또 맞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자, 근데 표장에 예를 들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신 거 뭐냐? 우리가 왜 어르신 입소하시면 입소 전에 우리가 공단의 급여지원 계획서 등록을 하실 때 표준장 기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을 제가 알지만 표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그 급여계획에 다 등록을 하세요. 등록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획이잖아요. 급여지원 계획. 계획이라는 건 100% 이대로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획을 어떻게 100% 실천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계획에 시간을 주잖아요. 이 어르신은 뭐 하루에 한 번 30분씩 제공하겠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매일 하세요? 아니에요.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서도 이 계획을 잡았지만 이 계획대로 100% 못했다고 해서 감점을 내리진 않아요. 따라서 지금 표장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이 나와 있는데 입소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도로 제가 응용편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도저히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못하겠어. 근데 못하면 평가에서 그 사회적응 프로그램 강목이 감점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어르신 근데 만약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그 참여가 불가능하시는 거예요. 참여가. 그럴 때 하더라도 이유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 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체와 여가랑은 다르세요. 별도로 사회적 프로그램은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급여지원 표장에 있다고 해서 급여지원 계획서에 반영을 했지만 100% 이걸 실천하는 건 또 아닙니다. 아셨죠? 따라서 다른 거고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자, LDAW0311님도 많은 질문 더 하셔가지고요. 꼭 평가 소식 무료로 받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사복이님 질문을 또 하셨는데요. 급여지원 평가 날짜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아는 한 사복이님 질문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급여지원 평가 결과가 아직 헷갈려서 그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2021년 6월 30일 날 평가를 했는데 갱신으로 그죠? 2021년 8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땐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요? 8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잡는 거예요. 만약에 8월 30일 날 이 어르신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면 이 날짜로 잡으시는 게 맞으세요. 아셨죠?
이 날짜를 잡는 게 정확히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전에는 만약 6월 30일날 지금 하셨다는 거 보니까 2021년 1월 정도에 아마 욕구사전과 급여계획을 작성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고 나서 원래 6월 30일날 1차 결과평가를 내셨고 그럼 2차 결과평가는 2021년 12월 이내에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건데 8월 30일날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욕구사정과 우리 초기간호사정 우리 욕구사정을 진행을 하셨다면 급여계획을 그날 잡으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다시 1년이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8월 30일이니까 6개월 지면 몇 달이죠? 9, 10, 11, 12, 1, 2 2022년 2월 30일 이전에만 결과평가를 내시면 급여적 결과평가 날짜에 이상은 없으세요. 아셨죠? 자, 사부기님 질문이 많습니다. 한번 1등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LDAW0312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도 인재 프로그램 질문을 주셨는데요. 30인 미만 시설 요양원인데요. 입소자 어르신이 저거 하나의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세워 진행이 되네요. 안 됩니다. 자,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하고는, 즉 9인까지만 제외하고는 전 기관들은 프로그램 계획을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입소자, 예를 들어 우리가 30인 미만인데 29인 정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어르신이 부족해서 지금 6명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그룹은 나눠야 됩니다. 왜냐고요? 29인 미만이기 때문에. 10인 이상 29인 미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아직은 인원이 안 차서 6명 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룹은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그룹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요양원 실전편 Q&A, 자, 이것이 궁금하다 영상을 계속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 내가 바로 질문왕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지만 지금처럼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